안녕하십니까. 7시 사업 뉴스 한슬기입니다. 오늘은 통상 출퇴근 재해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 수습과 관련한 비용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상 출퇴근길에 재해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산재 보상이 가능했지만 2016년 9월 29일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둘째,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셋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에 들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개념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앞서 말한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이런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종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대중교통사고부터 작고 큰 교통사고까지 산재 처리가 가능한 만큼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꼭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상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에 대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시 사업 뉴스에서는 매회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사업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